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해서 정중히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를 한 마음, 좋은 마음, 새마을을 대한민국이 강타해서 전 세계에 살다른 나라 만들었잖아요. 우리 새 마음을 지금 세상이 아주 바닥에 추락하고 추락돼가지고 우리는 마음부터 우리 하나하나 마음부터 고쳐가지고 이 나라를 좋은 나라 만들려고 효춘이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훌륭하신 서성의 총재님께서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 저는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총재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어쨌든 사무총장은 인사했고 사회로 가졌는데 총재님 모셔가지고 우리 자, 우리 총재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총재님 나오십시오. 예. 자, 총재님이 나오셨잖아요. 총재님 나오셨잖아요. 제가 함께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로 큰 소리로 하면 총재님 화답하실 거예요. 자, 총재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 속으로 들어간 지가 여러 날 돼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오늘 현장에 우리 교육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동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 회원 여러분 꾸준히 이 강의를 청취해 주면서 서로는 그 소감까지를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개선 방향도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심을 가지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분들이 몇 분 모셔 있기에 그 단체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 저희 단체는 2016년도에 어떤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대전 효도회하고 대양군인회하고 라이언스 또 퇴직한 교원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교원 시니어 이런 4개의 단체들이 앞으로는 우리 합동작전을 합시다. 이런 취지로 4개의 단체가 2016년도 7월 7일 날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창단식을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오는 중에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지만 특히 2020년경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멈칫하고 있다가 재작년 2023년 다시 재도전하자 해서 사단법인을 재작년 6월 24일자로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이어서 여기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이런 기관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저가 6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6개를 골라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했더니 시청에서 이 새마음교육이라는 게 참 좋다. 이래서 시청에서 400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다행히도
시에서 53개 우리 민간 단체의 사업 중에 A 등급을 맞아가지고 금년 6월 14일자부터 우리 행사를 하면서 새마음 교육을 할 때 작년 콕으로 800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지난 11월 22일 날 제4기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좀 쉬자고 하는 뜻도 있었으니만 쉴까 했는데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 앞에 밀려오고 있어서 쉬지 않고 지난 12월 6일자로 12월 6일자죠? 12월 6일자로 5기 새마음교육 지도사 양성 개강식을 했습니다. 4기까지 48명의 지도사를 양성했고 이제 5기에 새마음교육 지도사를 양성함에 있어서 원래 목표는 72명을 양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좀 위급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실을 기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시도 저 본부를 개강을 또 시키려고 추진하는 과정에 서울에 작년 12월 1일자로 서울중앙본부를 개설을 했는데 서울에는 잘 아시다시피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25개 구를 이제 우리 새마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장을 지금 열어가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오늘도 여기 보건대학교 총장하셨던 정문남 총장하고 10시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농촌진흥청장도 했고 또 보건대학교 총장도 하셨고 총장을 끝낸 후에 수원에 가셔서 전국의 농진의 농촌진흥을 위한 회의 회장을 역임하셔서 제주도까지의 전국 조직이 돼 있고 거기 대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이분이 교회에 대한 아주 남다른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 보건대학 총장 할 때도 유대 강화를 해서 그 보건대학교 학생들 졸업식 할 때 20여 명의 효자들을 찾아서 상을 달라는 요청하에 상을 준 바도 있고 그래서 그분 지로는 새마을 운동을 농촌에서부터 시작했듯이 이것도 우리 정서상 농촌서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경연팀을 하셨는데 그 농진의 회장도 이제 연령이 돼가지고 지난해에 이제 회장을 내놨다는데 기히 거기 농진의 회장 할 때도 전국 조직의 대표자들한테 상을 좀 주십시오 해서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그분들 인적 사항이 어떤가 봐서 선별하자 했는데 다 무난하다 해서 전국 대표들한테 우리 효자상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연말에 돌아다니며 전국을 금년에 다 마치기가 어려워서 그분 힘을 빌리고자 아까 명단 있는 대로 우리 보건대학교 전 총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하자 이런 전화를 주시고 그 명단을 지참해서 대전에 오실 때
오시든지 또는 문자도 보내주시는데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수락을 받고 다 완성된 뒤에는 우리 대전에서 전국 조직 완성 총회를 열을 테니 적극 좀 속히 도와주십시오. 연말 안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열심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1년 동안 1년 열흘 사무총장도 부재 상태, 사무국장도 참 시간제로 이렇게 나오는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능하신 사무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지금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자 하는 뜻을 가졌는데 오늘도 마침 이 사무실을 만들기까지 큰 역할을 해주신 과거에 대전시의 교육정보원장을 역임한 박정기 원장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동참을 해주셨고 또 대전에서 유능한 인재 역할을 하신 그런 분께서 오늘 인연따라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가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얼음장 밑으로 새봄이 오듯이 저희 단체도 이제 다 꺼져가는 도덕의식을 가지고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새마음 교육을 5자로 답하다 이런 주제 하에 그 속에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1편서부터 지난번에는 거자를 해주셨죠? 오늘은 수자까지. 우자 가장 그 5개 요목 중에서도 가장 뜻있는 강의가 오늘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미리 부탁드린 것은 이제 내실은 교육을 해야 되겠기에 동영상 자료로 나가는 그런 자료들도 2-3번씩 반복해서 아시는 내용도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을 하루속히 새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을 해주실 안상춘 전 교육장님, 영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너 나와 하면은 안 나오려고 했다가도 그 다음날 지나면 아니야 나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몇 해 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벼락에 맞아서 죽는 사고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벼락을 쳐서 천둥해서 벼락 맞아서 골프 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4사람이 똑같이 다 죽었어요. 이 검시관이 왜 어떻게 해서 죽었나 하고 이쪽 저쪽 살펴봤더니 4사람 모두가 웃고 죽었어. 얼굴 표정이 전부 웃는 얼굴이요. 그러면서 죽었어.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어봤어. 이 사람들이 대개 뭐 하는 사람들인데 죽으면서 이렇게 다 웃고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다. 정치인. 그런데 번개가 치니까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 찍는 줄 알고 얼굴 표정을 웃는 표정을 했단 말이지. 그게 벼락인 줄 모르고 그래서 다 웃는 얼굴로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도 죽을 때까지 웃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아침에 와보니까 저기 하루에 한 가지씩 선행하자고 우리 청장님이 써주셨는데 정말로 필요한 얘기죠. 저러면 얼굴에 표정이 웃음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웃는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까? 예. 그런데 화면은 안 보이시겠네요? 이걸로 하면 될 거예요. 아, 네? 이거 전원이 여행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된다. 그런 사람이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된다. 그 첫 번째 버릇이 마음 버릇이에요. 마음 버릇.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말버릇 바꿔야 된다는 거죠. 말버릇. 비난, 불평 뭐 그런 것보다 칭찬, 감사 뭐 그런 입버릇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요. 세 번째 바꿔야 될 버릇은 몸버릇이요. 몸버릇. 그 몸버릇이 찌푸린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꿔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행복, 불행 뭐 이런 거예요. 기쁨, 슬픔 뭐 이런 거 다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달려있다. 뭐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먼저 보는 거. 여러분은 사람 딱 만나면 어디 먼저 쳐다보세요? 여자는 남자를 만났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보느냐 하면 눈을 많이 본대요. 47.2%가 눈을 많이 본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그 다음에 얼굴 본다는 거예요. 얼굴은 24.2%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어디를 많이 보느냐? 얼굴 보고 얼굴. 그 다음에 가슴을 보고 그 다음에 몸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사람을 만나면 어디를 봐? 얼굴을 많이 본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얼굴은 나는 볼 수 없어요 지금. 거울을 통하지 않고는 나는 못 봐 내 얼굴을 지금. 그럼 이 얼굴은 누구 거요? 남이 거라고. 남이 거. 남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내가 관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왜? 남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얼굴의 생김새는 이건 유전이요. 바꿀 수 없어요. 얼굴의 생김새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의 표정은 이거는 후천적이요.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웃는 것은 표정과 관련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새 성형외과 가고 피부과 가면 수술하고 뭐 그래서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새 길거리 돌아다니는 어떤 여자를 봐도 미운 여자 하나 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히려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얼굴을 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웃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웃는 얘기를 이제 웃음을 하려고 저도 신경 많이 썼어요. 왜 신경 썼느냐? 웃음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대전시 어디 있나 했더니 복지회관에서 웃음 교육 한다고 해서 지가 쫓아가 봤어요. 1시간 지가 들었다니까? 왜? 여러분한테 헛소리 할 수 없어서 나도 배우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웃음 교육 아니야. 웃는 연습만 하고 있더라고. 자, 지금부터 웃어요. 하하하. 손뼉 치면서 웃어요. 웃는 것만 하지 웃음에 대한 이론은 않더라고. 그래서 아하, 웃음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거기서 여러분 앞으로 배우시더라도 웃음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웃음 얘기 이론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뭐예요? 웃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이에요. 웃는 고양이도 있고 웃는 개도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얼굴 표정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 짐승은. 얼굴 표정이 발달된 것은 오직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웃음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음은 훌륭한 대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음은 훌륭한 대화다. 그 다음에 웃음은 뭐냐? 웃음은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기쁘면 웃는다 이 말이지. 웃으면 기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웃음은 호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웃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하루에 애들은 300번 내지 애기들은 500번 웃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7번에서 많이 웃어야 10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의 10배 이상 웃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사는지 몰라요. 뭐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걸 보면요. 웃는 것은 유머로 웃는 것은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웃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웃는 것이 오히려 많이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웃음은 뭐냐? 평생 세금 없는 무공의 보약이 웃음이다. 그 말씀은 무공의 보약이다. 대개 그렇잖아요. 일로 일소 뭐 그런 얘기 하죠. 뭐 소문만 복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가난한 사람은 돈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돈 있는 사람은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화목하면, 집안이 화목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화목한 사람은 집에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목한 사람은 집에 자식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 이건 세금 없는 보약이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거 있어요. 웃으면 내면의 조깅이다. 내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다. 웃음은.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 없어서 지금 조금 불편한데요. 웃음의 종류는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소. 이 가짜로 웃는 거이 고소. 고소가 뭐예요? 쓴웃음. 그렇죠? 달갑지 않을 때 웃는 거. 교소, 냉소, 미소, 실소. 실소 같은 건 참아야 할 자리에서 웃음 팍팍 웃는 거. 그 다음에 조롱호는 뭐 조소 중에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지. 또 치소도 있고 치소, 뭐 폭소, 화소 있는데 되게 호탕한 웃음은 되게 덩치 큰 사람이 막 놓고 뭐 웃는 모습, 그게 이제 호탕한 웃음이 있고, 뭐 비웃음도 있고, 쓴웃음도 있고, 뭐 실없는 웃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웃음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학설보다 웃음의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웃음은 수명을 연장하는 거다. 그 첫째 웃음의 효과는 수명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려면 웃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미국의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연구한 내용인데 하루에 15초씩 웃으면 하루 15초 오늘 하루 15초 웃으면 이틀 더 산대. 이틀. 그래서 하루 크게 웃으면 하루에 한 번 크게 웃으면 200만 원어치 상당의 엔돌핀이 분비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웃음은 혈압이 높은 분들 웃으면 혈압 내려가죠. 혈압. 이제 웃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코티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웃으면 감소된다. 줄어든다. 그 말. 그래서 혈압이 내려간다.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병하는 병이 280가지가 있대요. 280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정말로 나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극도 준다는 뭐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웃음의 효과는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거지, 웃음은. 이건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 발표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요. 5분만 웃으면 암을 증식하는 NK세포가 활성화돼서 면역력이 강화된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웃기는 비디오 시청 같은 거를 하게 시키고 사람의 혈액, 침을 분석해 봤더니 침 속에 병균을 막는 항체가 생겼더라. 웃음이 그렇게 효과적인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웃음의 효과 중에서 또 우울감 같은 것도 웃으면 줄어들지요. 그 다음에 통증도 감소되고요. 웃으면 안 쓰는 근육도 사용이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안 쓰는 근육은 대개 우리 이 배 속에 있는 심장, 폐 같은 그런 것이 웃게 되면 움직여서 근육이 그런 것들이 근육도 튼튼해진다. 뭐 그런 얘기고요. 폐 활량이 뭐 증가된다는 얘기, 뭐 그런 것도 뭐 웃음의 효과로 있고요. 뭐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현상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몸은 진짜로 웃는 줄 알고 효과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짜로라도 빙긋 웃으면 웃는 효과는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 웃으면 사람이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남자보다 여자가 7.5배 더 살아요. 그것은 여자들이 잘 웃어서 그렇대요. 잘 웃어서. 그런데 웃는 것도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웃는 것이 효과가 나타난대. 3.3배 효과가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잘 웃는 사람을 보고 실속 없다고 그랬어요. 뭐 허파에 저 사람 바람 들었다고도 그러고 자주 웃는 사람 보면 해프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웃음내시가 있었어요. 웃음내시. 왕실에 뭐 심부름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도. 그러니까 웃음이 그렇게 효과적인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 화면이 없어서 웃음 얘기 그 정도 하고요. 효과는 대개 웃음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기도 하지요. 웃음소리 가지고. 대개 킥킥킥 웃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게. 그런 사람은 대개 호기심이 강한데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웃어요. 그리고 막 하하하 하면서 그냥 호탕하게 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된 기분을 표출하는 거고요. 이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히히히 하고 웃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상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웃음이고요. 낄낄낄낄 웃는 사람들이죠. 이런 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고, 웃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입을 만지면서 이렇게 웃는 사람들, 이건 조심성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과감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이 있을 때 여자가 입을 자주 가리고 웃으면 그 여자는 남자한테 뽀뽀해달라고 먼저 빙비는 여자일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웃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웃을 거냐, 뭐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웃게 돼요. 그러니까 늘 불편한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면 그렇죠. 저도 이 효충연합회에 뭐 작년부터 이렇게 있다고 들려보면 총장님을 비롯해서 이 가족 여러분이 늘 웃고 계시는 모습 싱글싱글. 그래서 저도 여기 들어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 내가 실없는 놈인가 했다가도 그렇지, 웃음 이거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 사고 났을 때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딱 살은 사람 3사람이 있어요. 젊은이들 3사람이 딱 살았어요. 걔들 이 생활 태도를 분석해 봤더니 전부 시시덕거리고 웃는 놈들이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안 죽는다, 이 말씀. 여러분, 메가더 장군 다 아시기? 인천 상륙작전 하신 그분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반대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500번 상륙작전을 했는데 딱 한 번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한 번 승리한 것이 노르망디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500번 상륙작전에도 실패했는데 인천 상륙 딱 한 번 했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전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 번 했다는 성공의 기록이 있으면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떻다? 웃음이 나온다, 이 말이지. 웃으면 어떻다? 새 마음이 생긴다. 즐겁고 뭐 밝은 노래 자주 듣고 부르고 하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밝은 인상 가지면 웃음이 나와요. 그렇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대요. 자기 자식들이 집 나가는 애들한테 일르는 말이, 옛날에는 저도 요번에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애들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야, 오늘 밖에 나가서 그저 구불구불해라 그랬대요. 구불구불해라. 그래서 그 구불구불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 구불해라 그 소리는 네 몸을 낮춰라. 굴신. 네 몸을 낮춰라. 밖에 나가서 오늘 행동할 때 네 몸을 낮춰서 행동해라. 그게 구불이 첫 번째 구불이고요. 두 번째 구불구불해라. 이 두 번째 구불은 얼굴에 웃음을 띄워라. 그게 구불이래요. 이제 9가지 불이지, 뭐 불안, 불신, 불화, 뭐 불편, 불소, 뭐 그런 9가지를 없애려면 네가 고개를 숙여라, 얼굴에 웃음을 띄워라. 그런 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인상을 가져야 웃음이 나온다. 옛날에 그 법도 있는 집안에서 시집갈 딸을
마지막으로 교육을 할 때, 시집살이 교육할 때 법도 있는 집안에서는 그런 거 가르쳤대요. 웃는 모습 가르쳤대요. 시집 가면 웃는 모습, 화안, 얼굴이 환한 웃음 짓는 그런 조작법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화안은 뭐냐면 얼굴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웃어요. 그런데 전체 모습을 보면 빙그리 웃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렇게 시집가서 생활해라, 그렇게 옛날에는 가르쳤대. 해는 실수도 받아들여야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겨야 웃음이 나오는 거다, 그 말씀. 멋쟁이가 많이 잘 웃어요. 그리고 웃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죠. 웃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웃기는 영화, 그저 TV 프로그램 뭐 그런 거 많이 보는 거.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시면 세수하시기 전에 거울 쳐다보고 그 참 잘생겼다 하고 하하하 하고 웃어보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내 웃는 습관을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래요. 자화자찬.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거울 보고 다 잘생긴 얼굴이요 하면서 비거리 한번 웃어보고, 또 뭐 친구 만나면 또 비거리 웃어서 인사하고, 또 집에 돌아갈 때 하루 종일 직장 어디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가면 찡그리고 들어갈 게 아니라 웃으면서 들어가서 가족과 환한 얼굴로 대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웃으려면 집안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침대도 바꾸고 커튼도 좀 밝게, 밝은 색 커튼 치고, 밖에다 걸어놓은, 안에다 걸어놓은 사진도 웃는 모습을 좀 걸어놓고, 그러면은 그런 걸 보고 나도 웃게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웃는, 이렇게 하면 웃어진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고, 그러면 웃음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어요. 그래서 웃음은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날 경제 어렵지, 사회 혼란스럽지, 웃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소맹이다. 소맹. 웃음 소자 맹. 안 보이는 망자에다 눈목공은 맹. 소맹이다.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처음에 와서 고개 갸우뚱거리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 처음에 왔더니 이상한 나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굳었어. 전부 싸우고 나오는 사람 같더라는 게, 전부 화난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붙이기가 어렵다. 외국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사는 사람 같더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참 얼굴 모양은 찡그리고 다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무엇에 따라 웃어야 되는가? 웃는가? 남자는 남을 이기면 웃어요. 남을 공격한 후에 웃어요. 여성을 억누른 다음에 웃는다니까, 남자는. 성적인 얘기하고 웃는다니까. 그런데 여자들은요, 재치 있는 말에 웃어요. 조선일보하고 우리나라 결혼정보업체 선우라는 회사가 있어. 선우. 애들 결혼시켜주고 중매해주는 회사에서 웃음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20살, 30살 먹은 애들이 어떻게 웃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11번 웃더래요. 그런데 최고 6번 밑이요. 안 웃는 놈들까지 그게 48.6%예요. 그러니까 안 웃는 놈들도 많다고 말이지. 그리고 지방과 서울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이 웃나 했더니 서울 사람이 많이 웃고요.
남자 여자 누가 많이 웃나 했더니 여자가 많이 웃고요. 학교 어디 졸업한 놈이 많이 웃나 조사해 봤더니 대학원 졸업한 사람보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많이 웃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많이 웃더래요. 관리직보다는 기술직이 많이 웃더래요. 그리고 최근에 배꼽 잡고 웃은 일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드라마 보고 자기 집 애들 재롱 보고 웃었다 그랬죠. 이렇게 사회 현상이 즐거워서 웃은 건 없더라 그 말씀. 예, 그래서 웃는 얼굴이 직장에 도움이 됐느냐 뭐 그렇게 물어봤더니 93.5%가 웃는 얼굴이 직장 생활에 도움이 크더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웃는 노력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대답을 애들이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웃음치료사가 있어요. 변상아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인데 이 사람이 웃음을 매일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매일 크게 웃는 연습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정해놓고 이때는 내 맘대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탕 물 틀어놓고 나 혼자 막 웃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그 웃을 때 표정, 소리, 동작 그냥 얼굴만 보고 빙긋이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땅도 쳐다보고 두드려보고 책상도 들고 팔짝팔짝 뛰면서 웃는 거 그런 것이 대단히 좋다. 그래서 거울 보면서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는 웃음. 그래서 이 양반은 김치, 스마일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좋다. 손바닥으로 가슴 팍팍 치면서 웃는 거. 손바닥으로 하 하면서 그렇게 웃음을 연습하면 자연히 웃음이 많이 나오더라. 뭐 그런 가족 간에는 무릎 치고 가족 간에 손뼉 치고 그러면서 웃으면 웃음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는 방법은요, 뭐 제가 여러분 아실 테지만 사람 웃는 얼굴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웃는 거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웃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웃는 거는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정말로 즐겁고 감정이 있어서 웃는 웃음은 왼쪽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 있어요. 눈 먼저 감고 웃기 시작해요. 이건 의례적인 웃음이에요. 의례적으로. 어떤 사람은 웃기 시작하면 입 먼저 벌리고 웃기 시작하는 사람. 이건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려면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눈과 입이 함께 크게 웃어야 되고 자주 웃어야 되고 오래 웃어야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뭐 웃는 얘기 좀 보여주면 좋은데 고양이가요 쥐를 잡으려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서 있는데 쥐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쥐구녕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쥐를 놓쳤어. 저 쥐를 잡아야 할 텐데 어떻게 잡나 하고 그 쥐구멍 앞에 앉아서 궁리하다가 고양이가 야옹야옹 않고 멍멍멍 했어요. 개 짖는 소리 냈다고 고양이가. 그랬더니 쥐가 고양이는 갔나? 개가 있나? 하고 고개 내밀었다가 고양이한테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랬죠. 비겁하게 그래 응? 거짓말하느냐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야, 이 시대에 이개국은 애국어는 해야 사는 시대 아니냐고 그랬다는 거지. 어느 60대 주부가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랬더니 슈퍼마켓에 심부름 오는 아가씨가 아이고 젊은 사모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기분 좋아서 응? 그래요? 나 젊게 보여? 몇 대로 보여? 그러니까 40대 초반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아주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내가 젊게 보여?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우리 집은 모든 물건 30% 할인해서 파니까 내가 40대로 본 것도 30% 할인해서 들으라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서 웃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요. 저도 시간 늦게 시작 상관없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에 있을 때 애들이 전부 웃는 놈이 없어요. 골래고 다녀. 애들이 골라니까 학부모님도 골래요. 그래서 조그만 일만 있어도 조장실 전화통이 불러. 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했었고 뭐 아주 교장실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대고 하는 장소가 되고 이야 요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학교도 컸어요. 뭐 대전수에 가까운 학교인데 애들이 한 2,300명 됐고 저희 직원이 100여 명 가까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애들에게 웃음의 교육을 시켜야겠다. 웃게 시켜야겠다. 그러면 요놈들이 웃는 걸 배워서 집에 가서 웃으면 애들이 싱글벙글 웃으니까 학부모도 웃을 거다. 그러면 교장실에 전화통에 불은 덜 날 거다. 그래서 제가 웃음의 교육 시켰다니까요. 웃는 방법도 웃으면 이렇게 웃어라. 그 다음에 날짜별로 정해서 월요일 오늘은 다른 날보다 월등히 많이 웃어라. 화요일은 화장실 가서도 웃어라. 수요일은 수수하지만 그래도 웃어라.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웃어라. 이런 식으로. 금요일 날은 웃고 나서 금방 웃어라. 토요일 날은 토라지지 말고 웃어라. 일요일 날은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그건 애들한테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애가 웃는 연습. 한 달쯤 됐더니요. 학부모들이 교장실로 찾아오셔서 고맙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웃지 않더니 집에 와서 웃는다고. 교장 선생님 훌륭하시다. 훌륭할 거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한 거지 저게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웃음을 생활화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인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끝으로 그러면 웃음과 새마음과의 관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겉도 쓰고 이제 웃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웃음을 통한 새마음 가꾸기 그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음을 가꾸려면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웃어야 내 마음 속에서 새마음이 가꿔져요. 잘못된 행동 끊어버리고 웃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 많은 사람 왜 걱정해요? 왜?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그 걱정거리를 끊어라고 말해요. 그래야 웃음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면 새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입꼬리 올려서 웃으면 도파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새 마음을 가꾸게 하는 방법은 웃음호흡법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호흡. 숨을 쉬면서 웃는 연습을 하셔라고 말이죠. 배를 부풀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숨을 들이마시는데 4초 4번 쉬면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가 불러져야 돼요. 배가 불러져야 돼요. 들숨 날숨이요. 예, 이 들숨이에요, 들숨. 예. 그러신 다음에 6초를 쉬었다가
그 다음에 4초를 하하하 하면서 뿜어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나왔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6초 속으로 세시고 그 다음에 내뿜으실 때 하하하 이렇게 그게 그렇게 웃으셔요. 오늘 요게 있으면은 재미나는 연습도 조금 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내 몸이 어색해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 10초 후에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생겨난다 그 말씀. 그래서 코티졸 코티졸이 뭐예요? 스트레스 생기면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호르몬이 코티졸이잖아요. 그 코티졸이 줄어든대요. 이제 웃음 호흡법 하시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웃음 스트레칭이요. 웃을 때 그냥 비글에 미소 짓는 것보다는 소리 내서 웃으시고 소리 내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웃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땅을 치고 막 책상 치고 제가 아까 학교 얘기했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1시간에 한 번은 애들이 좋아서 웃어서 막 책상 치고 막 책상 위에 올라가서 뛰고 난리 피우게 1시간에 한 번은 만들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해요. 못해요. 그 차츰 늘어나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느 시간 되면은 이쪽 저쪽 교실에서 그냥 난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때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즐거우니까 어때요? 공부가 재밌는 거잖아요. 이게 웃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웃으면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웃음 스트레칭 그래서 웃으면서 몸을 움직여서 웃어라. 그러면 웃음의 2배 효과가 있는 거다. 그리고 양손을 올려서 양손을 이 키위로 올려서 한번 해보실까? 양손을 올리시면서 하하하 하세요. 시작. 하하하 그러시고 내리셔. 뭐 이런 이것도 웃음 스트레칭의 한 방법이에요. 그거 하시면 어깨와 목이 근육이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아프신 분 그런 하시고요. 그 다음 웃음 트리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체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내 핸드폰 스마트폰에 즐겨찾기에 웃는 모습 웃는 그런 거 하나 정도 딱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 틀어보고 그것 보고 웃어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뭐 그런 얘기죠. 열받아도 웃으라는 거죠. 열받아도. 그런데 그런데 열받으면 안 웃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열받았어. 싸우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되게 열받으면 자기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자기 피하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피하면 쫓아오면서 댕긴단 말이야. 왜 내 말 안 듣고 도망가느냐. 그 다음에 웃음 노트 있고요. 웃음 노트. 그건 하루 중에 웃는 순간을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오늘 내가 하루 중에 즐거웠던 거, 웃음이 있었던 건 무언가. 이렇게 노트에 적어버릇하면 그 웃는 횟수가 늘어난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웃으시고 함께 혼자 웃는 것보다는 둘이 셋이 그것도 서로 얘기하면서 웃는 게 좋다.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억지로 웃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서두에 이 기계가 아마 다음 주에는 총재님이 딱 고쳐놓으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앞에 앉아 계신 분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주셨는데 기계가 말을 안 들었어요. 하여간 오늘 웃는 얘기
웃음은 훌륭한 대화다. 뭐 그런 말씀 드렸고 한 번 웃으면 200만 원어치 엔돌핀이 나온다. 그런 얘기했죠. 15초 웃으면 이틀 더 산다. 그 말씀 드렸어요. 면역력이 강화돼서 마음이 평화로운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늘 앞으로 웃으시면서 즐거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상춘 명강사님 강의 재밌죠? 네. 이 강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를 칠 때 웃어가며 박수 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상춘 강사님께 감사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웃음은 복이 와요. 정말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내가 아주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 가수예요. 그래서 웃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음미를 하셔야 돼요. 음미. 자, 제가 고향의 봄을 작사한 겁니다. 작곡은 따로 있고 작사. 한번 들어보시고 박수 한번 같이 치면서 웃어주세요. 자, 박수 시작. 검은 머리 까만 눈 우뚝 솟은 코 앵두 같은 그 입술에 하얀 목덜미 울퉁불퉁 나온 가슴 나의 도시락 뱃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엄마! 이것은 우리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멋집니다. 지구 사는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게 나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엄마 없는 사람은 다 나가. 여기 있지 말고. 예.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지. 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이게 이런 것들도 우연이라도 감출 때가 있어요. 이런 기계도 함부로 이렇게 열들 아니야. 이 다음에 중요할 때 이걸 열려고 오늘 닫혀놓은 것 같습니다. 준비를 못한 제 잘못인데 이제 이런 고비를 넘겨야 또 능숙한 분들이 오셔서 잘 해낼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중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큰 복을 지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소면 그렇지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계신 분들이 살면서도 야, 나 오늘 늙는 것보다 젊어져야겠다 하고서 아까 15초를 웃으면 몇 년 더 살아요? 2년. 2년. 이거 보통 15초 웃으면 이틀 이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보셔 집에 가서 내가 오늘 30분을 좀 웃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면 내 수명도 누구 맘대로 연장? 내 맘대로.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명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모든 것이 내 몸에 있다. 내 능력껏 고쳐낼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바꿔야 돼요. 모든 사회 분위기를.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사는 이런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길을 지금 열어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되고 반드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귀한 강의를 들었는데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성내를 내면 일로면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는다. 일로 한 번 성내를 놓잖아요. 한 번 성내면 한 번 또 늙어진다. 이런 생활 언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쪽으로 관심이 적고 실천을 않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도록 우리 아까 명강사님께서도 여기 오시면 웃는 모습이 있다. 이거 제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도 웃겨주기도 하지만 내가 스스로 미소 띄고 웃기도 좀 화통하게 이렇게 웃으면 생활이 즐거워지고 남도 즐거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웃음에 대해서 어제는 그제는 걷기에 대해서 그럼 다음번 이제 하나가 남았던가요? 주자. 주자가 주자 놀자. 주자 놀자 참 좋은 거네. 할 수 없이 명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려봤죠? 예.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관심. 그럼 다음은 주자. 예, 그거 이제 놀자 주자. 예, 한 세트를 다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그럼 이렇게 박수 초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토요일입니다. 다음 토요일. 내일 모레네. 바쁠라나요? 내일 모레가 토요일인데 주자에 대해서 토요일 날 제가 일정이 있을까?